2024년 1월 4일입니다. 조금 날이 조금 추워지는 느낌인데,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 더 조금 추워지는 것 같고, 월요일은 조금 한 7도까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니까요. 지금 뭐, 북유럽은 아까 보니까 영하 43도랍니다. 영하 43도면은, 이게 뭐 어디 북극이나 남극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그래서 이제 부재가 붙은 것이, 이제 진짜 지구가 멸망하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이제 현실화된 거죠.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미국에선 트럼프라는 꼴통 새끼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바이든은 무능하고, 그 무능한 새끼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에 전쟁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또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슬라이니만이 몇 주기 거기다 또 테러가 발생해서, 이란이 아무리 그 겁을 먹은 바보라 하더라도 이란 영토 내에서 이렇게 수백 명이 죽고 다치는 걸 당하면은, 바깥이라고 하면요, 뭐 가자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뭐 요르단 아니 뭐 이런 데나 자기 영토가 아닌데, 어차피 명분상으로 뭐 말로는 계속 뭐 개입할 거다 개입해서 떠들어대지만, 겁을 먹어서 못하지만 자기 나라 영토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개입이 의심되는.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등신들이죠. 그 정권의 그 지지 기반이 무너질 텐데,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가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중동이 어디? 거기다가 이제 뭐 대만, 지금 대만 선거가 좀 남았고, 미국이 몇 개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난장판입니다. 그건 그렇고,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도 이제 뭐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막 전화해대는 거예요. 김모하는 테러범의 동기가 뭐냐, 어떻게 이제 뭐 이런 거 분석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꼴사나운 것이 좀 있죠.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극자 유튜버 둘 다 문제고, 거기다가 배우설 얘기도 하고, 뭐 난장판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제 제가 방송에 올린 것처럼 에로토매니아, 애정망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이제 뭐 존 레논의 데이비 체프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게 부분이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굳이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학 사전, 그러니까 범죄학 교과서에서의 어떤 범죄사 관련된 부분은 일반 그 위키트리라든가 포탈이나 뭐 구글 이런 검색에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검색 엔진으로 얻은 인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르치심을 당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고 책 갖다 놓고 이러이러해서 이걸 다 큰 성인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아닌 걸로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다시 말씀드린 그 교과서로 배운 사람인데,
이게 참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하찮아지는 거죠. 즉 가짜 지식들, 가짜 지식인들, 얕은 지식인들, 얕은 어떤 그 포털이나 이런 위키트리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이 얕은 쪽에서 있는 그런 지식 같지도 않은 지식으로 그걸 이제 갖고 오히려 그러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허탈할 따름이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교과서가 필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니까 지금 이재명 그 테러 범인이 이게 단독 뉴스가 되나요? 동아일보의 이재명 습격범 구속심사 출석에서 변명문 8장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모 그 인간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8장 제출했다. 그리고 그거를 가름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 유치장에서 삼국지를 읽고 지냈는데요. 뭐 사실 뭐 공무원도 했고 또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그 에러토매니아 범죄자들은 특별히 뭐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뭐 특히 부담을 갖거나 후회를 하거나 뭐 그런 면은 사실은 드물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한 건데. 그런데 그걸 또 무슨 확신범이냐 이건 가지고 떠드는 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뭐 어디 무슨 경찰학과 교수는 무슨 뭐 하는 인간들이 뭐 얘가 확신범이냐 아니냐고. 그런 거 당연한 얘기를 왜 합니까? 진짜 한심한 인간들 많습니다. 진짜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들이 범죄 전문가라고 그 TV에 나와서 떠드는 거 꼬락서니 보면 아주 그냥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건 겁니다. 한겨레 신문하고 한겨레 죄송합니다. 경향신문이랑 뭐 국민일보 같이 그 외에도 여러 신문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본부 이제 부산경찰청이 부실 축소 수사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고 3일, 오늘 4일이에요. 근데 범행 동기도 못 밝혀냈다. 그러니까 부실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수사본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청 수사부장 같은 경우는 경무관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손재한이라는 애인데 얘가 누구냐? 이태원 참사 특수본부장을 맡았던 애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김광호도 수사 랍시고 한 것도 엉망이고 수사도 허술하고 뭐 엉망진창 개판이죠. 그따위로 수사하려고 하면 진짜 지나가는 대학생들한테 수사 맡기는 게 낫지. 이런 손재한 같은 놈들이 그 이제 수사본부장으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실수사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부실수사니까 이게 부적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가지 달아날까봐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김광호, 윤익은 수사 대충 해고 뭐 하지 않고 엉망으로 해서 이제 올려놓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태원 참사 관련된 책임지는 놈이 없죠. 실제로 수사도 개판이어 갖고 다 무죄 나오고 막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놈한테 어떻게 이 손재현 같은 놈한테 수사본을 맡기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첫날부터 단독 범행이라고 하고 범행 동기는 물으면은 뭐 피의사실 공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김모하는 범인이 진술하는 것만 의존해 갖고 수사를 소위 말하는 일종의 자빠져 있는 거다. 우리 말로는 이제 들어 누워 있는 침대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침대 수사죠, 침대 수사 안 하는 거죠. 왜? 사실 얘를 건드려 갖고 야 너 뭐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런 애들은 막 떠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누가 배우다, 뭐 누가 어떤 거다. 사실 근데 모르죠. 그거는 누가 배운지 아닌지 단독범인지. 그러니까 처음엔 단독범이라 했다가 뭐 얘기하면 막 떠들어댈 수 있고, 오히려 막 떠들어대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뭐라자면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뭐 여당 누가 시켰다, 아니면 야당 누가 시켰다, 아니면 뭐가 시켰다라고 막 떠들어대면 이게 막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부산 그 수사본부는 조용히 되도록이면 침대 수사를 하는 거죠. 야, 그냥 너 단독범이 맞지? 그래, 야, 삼국지, 야, 책 읽어, 야, 잘 먹고 조용히 있어. 그래서 이제 브리핑 할 때마다 단독범, 공범은 없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여러 언론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침대 수사를 하는 건 맞아요. 침대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건데, 반대로 얘들 부산경찰청이나 얘들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자기 동네 와서 크게 다쳤고, 그리고 사실 수사를 해봤자 그거 감당할 수 있나? 오히려 어차피 뭐 살인의 고의는 인정을 했고, 거기다가 이 검찰이 또 할 텐데 굳이 뭐 그냥 구속기간만 대충 해서 그냥 송치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침대 수사죠. 그러면은 그래 뭐 맞을 수도 있지. 그러면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경찰 애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성균 수사는 왜 그따위로 했냐. 이게 뭐 증거가 음성으로 나와도 너 이거 그래도 음성이어도 어쨌든 마약한 거 아니여. 불어 막 해갖고 뭐 별건 수사하고 조지고 막 이거 하고. 이성균한테는 그렇게 하고 이게 뭐 마약 수사라 그런가? 이거는 뭐 정치 테러 수사라 그런가? 아니 그게 공평하지 않지 않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가 떠드는 대로, 그러니까 범인이 떠드는 대로 그냥 언제부터 경찰이 지가 떠드는 대로만 하고 하는 거냐? 그럼 경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차피 지가 떠드는 대로 하고 그대로 해갖고 경찰 송치하면 그만인 거를, 아니 검찰 송치하면 그만인 거, 뭐 그럼 경찰 수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아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찜찜하니까 뭐 흉기 뭐 이래서 압수수색해서 뭐 계획적 범행하고 뭐 동선 확인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하고 있는 게 맞아? 뭐 60몇 명이 특수본에 있다고 했는데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봐도 침대 수사인데, 야 이게 참 이따위로 할 거면 사실 할 필요 없죠. 예? 뭐 굳이 뭐 예? 이게 뭐 국민일보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아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래 니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김강호 같은 애도 수사도 하지 않고 서울청장이나 뭐 대충 하고, 서희초 초등학교 그것도 대충 해갖고 정보도 공개하지도 않고, 어차피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것도 뭐 대충 하고, 이거는 경찰 수사 필요 있나? 그냥
윤 대통령 생각대로, 야씨, 무슨 경찰이 수사를 해, 수사는. 에? 야, 니들 나가서, 거리에서 애들이나, 이렇게 교통정리나 해. 대충 이렇게, 예방이나 순찰이나 뺑뺑 돌고, 뭔 수사를 해, 수사를. 차라리 그게 낫다. 응? 그래서, 차제에 경찰의 수사 인력 일부와 검찰의 수사 인력 일부를 모아서 국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냥 이 경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치안 인력,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구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일종의 치안청으로,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청으로 그냥 뚝 던져라. 이따위로 할 건 뭐 의미가 뭐 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지론이죠. 안 그렇습니까? 늘 제가 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수사청. 오늘 이제 TBS에 가서 저 방송도 할 때도 그 많은 연쇄 사건, 범죄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연쇄 강간범, 연쇄살인범, 그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동기 범죄, 무슨 뭐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연구 분석 이런 것도 안 해놓고, 터질 때마다 그거 쫓아가기 바쁘고, 뭐 그러려고 하면 왜 경찰에 그게 필요해? 이제서야 뭐 경찰대 치안경책연구소에 뭐 일부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참 낯간지러운 것들이고, 뭐 해봤자 분석도 안 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올린 것처럼 어떤 새끼들은 또 강호순 파리, 또 유영철 파리, 또 정남규 파리. 정남규, 강호순의 무슨 뭐 메모가 있어갖고 그거를 제시했더니 뭐 자백을 했다는 등 개소리를 한다는. 그러면 정확히 강호순 수사를 누가 했고 어떻게 했고 그거를 경찰의 공식적 기록으로 공개를 해라. 이거는 뭐 개나 소나 다 강호순 수사를 했다, 뭐 유영철 수사했다, 정남규 수사했다, 개나 소나 다 했다고 하고 다 지들이 잡았다고 하고,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아니야. 아니, 아예 나처럼 나는 걔네들을 분석했을 뿐이지 걔네들 수사에 참여한 적 없다. 그냥 2차적인 분석을 했다. 아니, 그럼 명확히 그걸 하든가.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뭐 강호순이에 대해서 뭐 지들이 무슨 뭐 이걸 했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래 좋아. 경찰의 공적 조서를 이라든가 아니면 공식적 기록을 한번 내 보이라고.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있는 어떤 그 강호순 판결문 정도? 그게 공식 기록이에요. 거기에 무슨 그런 내용이 있어. 안 그렇습니까? 참 하찮아. 참 너무 쪽팔린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잠깐 올렸는데, 지금 나오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YTN 단독으로 나는 손톱 DNA에 딱 걸렸다. 이게 뭐 조선일보라든가 세계일보라든가 뭐 이런 데서 12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뭐 많이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저도 크라임에서도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건은 2012년 1월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뭐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시신이 하얀 설탕 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경남 범인은 이제 경남 양산 여관에 있는 50대 현장 노동자가 이제 체포됐다. 울산 남구에서 2012년 발생한 사건인데,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 사건이 어쨌든 현장 이 범인이 당시에 40대죠. 들어와서 소위 이제 여관에서 뭐 달방 같은 걸 하면서 생활했나 봐요. 근데 이제 또 다방에 들어와서 그 여주인한테 성적인 어떤 제안을 하다가 뭐가 수틀렸는지 뭐 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였는데,
손톱에 그 40대에 어떤 뭐 유전 물질이 있었나 봐요. 그게 다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얘는 도망을 갔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어쨌든 쭉 결국은 수사를 했는데 CCTV도 불명확했고, 어쨌든 좀 미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범인을 못 잡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손톱에 유전 물질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을 2019년 10월에 울산경찰청 형사과 중형유죄 전담수사팀이 다시 제 감정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는 인적사항 확인했으면 바로 체포하지. 근데 사실은 이 손톱에 인적사항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사실 그 사람이 그 범인이라고 지목된 애가 사실 거기 갔다. 가갖고 뭐 해갖고 이렇게 저기 약간 다툼이 있어갖고 이렇게 했다. 근데 죽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죠? 이게 손톱에 있다는 것이 이 살인의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인적사항을 확인했는데 5년 동안 이 여러 가지 주변 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근처에 왔었다는 것까지는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하고 자백을 받았고 29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며칠 안 되죠. 한 5일 전에, 5, 6일 전에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프로파일러 뭐 해갖고 뭐 자백을 받았다까지가 나온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재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물증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은 손톱에 있는 DNA 하나 가지고 살인사건을 입증할 수 있다? 글쎄요. 그리고 자백은요, 법정 가서, 나 그때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자백을 했는데 나는 안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입증 책임은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백만 가지고, 그러니까 구속은 할 수 있겠죠, 뭐, DNA. 근데 구미여아 사건 보세요. DNA만 가지고 입증 다 했다? 아니죠. 다른 여러 사건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형사적 증거를 원합니다. 법원의 판례가.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특정이 물론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은 더 다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 당시의 DNA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이 범인으로 추정된 용의자를 특정해갖고 거꾸로 DNA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명확히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요건은 실제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되죠. 2012년도에 그러면 왜 못 잡았지? 아니 얘가 이 용의자가 옆에 다방도 들락날락했던 40대였다며. 아니 보통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다방 여주인을 이제 목졸라 죽였다고 하면은 다른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 다른 증거를 못 찾은 건가? 뭐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손톱을 긁을 정도에 여기 있을 정도면은 다른 증거도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용의자가 바로 옆에 있는 다방을 들락날락했어. 그런데 그 탐문이 안 된 거 아니야? 아니 탐문을 했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탐문에
잡히지 않았을까? 그럼 당시에 2012년도에 수사 기록에서 미흡한 점, 실수한 점, 잘못한 점, 결국은 그 부분이 문제 아니었을까? 근데 그 얘기는 없어. 이런 거죠. 2012년도도 열심히 했는데 못 잡은 거야. 이제는 낸 거야. 뭐 DNA 기술이 부족해서 못 잡은 거야. 저는 개소리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2012년도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2012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뭔가 빠진 게 있었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백하거나 거기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증거를 찾아내는 거 아닐까요? 이게 웃긴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DNA 하나 가지고 그리고 수백 명을 뭐 했다고 해갖고 이 상태 자백했다고 재판에 들어가? 유죄 받겠습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미제 사건이 됐고 왜 못 잡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실패한 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 실제 범인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때 아주 열심히 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한 거야. 라고는 생각은,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모든 경찰 수사가, 아니면 상당수의 경찰 수사가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또 강호순 파리, 또 정남기 파리, 또 이영철 파리. 왜? 도대체 그 사건의 기록이 제대로 객관화되고 누가 했고 왜 제대로 했고 못했고 이걸 몰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밥숟가락 들이밀어 갖고 하는 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전향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이 승진 비리, 승진 브로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직 중간 경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문쪼문 하다가는 그냥 이건 뭐냐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하다 끝낼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영추문 낙서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 교사한 이제 공개한다고 하죠. 그거 뭐 1억 들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1억만 들었겠습니까? 인건비 생각 안 합니까? 다시 비용 생각 안 합니까? 제가 10억 예상했는데 10억은 좀 뭐 같아 하더라. 최소 5, 6억은 듭니다. 근데 경찰이 자신했던 그 교사부 왜 못 잡습니까? 왜 못 잡고 있나요? 뭔가 수사에 실패? 글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경찰의 수사가 더 거꾸로 그냥 퇴보하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올 한 해도 힘차게